2024년 9월 5일 랄프 로렌의 2025 봄, 여름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패션쇼가 열린 장소는 미국 롱아일랜드 해변가 햄튼이었습니다. 햄튼은 랄프 로렌 다움을 아주 잘 드러내는 장소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 브랜드의 창업자 랄프 로렌이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생각하는 장소거든요. 랄프 로렌은 햄튼 몬토크 지역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3개의 랄프 로렌 매장 운영합니다. 또 매년 햄튼컵 폴로 경기와 같은 자선 행사를 개최하고요. 심지어 랄프 로렌의 아내 리키 로렌은 햄튼에서 보낸 40년간의 추억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이처럼 랄프 로렌을 상징하는 햄튼에서 랄프 로렌의 대표작들이 하나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20명의 모델 사이로 완연한 중년이 된 크리스티 털링턴, 나오미 캠벨이 런웨이에 올랐고요. 어셔, 주드로, 안나 윈투어,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무대를 지켜봤죠.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 랄프 로렌은 몇 달 전 파리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미국 대표팀 단복을 입고 피날레에 섰고요. 이날 랄프 로렌이 이토록 성대한 패션쇼를 준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랄프 로렌이 뉴욕 패션위크에 4년 만에 복귀하는 무대였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부활한 랄프 로렌의 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지난 몇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현재 랄프 로렌은 다시 거침없이 질주 중이거든요. MZ세대가 랄프 로렌의 새로운 고객으로 대거 유입됐고요. 매출은 2022년부터 반등해서 전성기 시절에 근접했습니다. 그 사이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그러니까 햄튼의 랄프 로렌 컬렉션은 이러한 축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무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랄프 로렌이 예전의 폼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랄프 로렌의 시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랄프 로렌,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라 불립니다. 창업자 랄프 로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꼽히고요. 랄프 로렌의 어릴 적 꿈은 프레드 아스티어, 캐리 그랜트처럼 멋진 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유명해지고 싶었고 무엇보다 옷을 잘 입고 싶었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뉴욕 바루 컬리지 경영학과를 중퇴했습니다. 이후 브룩스 브라더스를 거쳐서 넥타이 제조 업체 리벳 앤 컴퍼니에서 넥타이를 판매했고요. 하지만 로렌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늘 갈증을 느꼈는데요. 그가 동경하던 프레드 아스티어나 캐리 그랜트의 멋진 옷을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었거든요. 브룩스 브라더스에서도 올드한 스타일의 옷만 판매되고 있었고요. 결국 랄프 로렌은 독립해서 자신이 꿈꾸던 옷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넥타이였습니다. 로렌은 당시 유행하던 2.5인치의 넥타이 대신 4인치의 넓은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넥타이에 폴로라는 브랜드명을 새겼고요. 폴로라는 이름에는 로렌이 꿈꾸던 유럽 상류층의 분위기와 글래머러스한 매력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작 그는 폴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요. 폴로 넥타이는 폴 스튜어트, 블루밍데일 같은 고급 매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첫 해에만 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후 랄프 로렌은 남성복 라인 폴로 랄프 로렌을 런칭하며 셔츠와 수트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비룩과 프레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때 랄프 로렌의 분홍색 수트를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입었습니다. 우디 앨런이 연출한 애니홀에서는 다이앤 키튼이 랄프 로렌의 남성복을 믹스매치해서 입었고요. 자연히 랄프 로렌의 인기는 치솟았죠. 사실 랄프 로렌이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랄프 로렌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패션계는 유럽 디자이너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오트쿠트리 같은 실험적인 디자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랄프 로렌은 미국의 부유층 학생들의 스타일을 재해석해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복으로 만든 거죠. 1972년에 출시된 폴로 셔츠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랄프 로렌은 상류층의 옷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대중은 이에 열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랄프 로렌이 걸어간 길은 그야말로 최초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매장을 열었고요. 유럽의 매장을 연 첫 번째 미국 패션 브랜드가 됐습니다. 또 1986년 뉴욕 메디슨 애비뉴에 선보인 라인밴더 매장은 플래그십 스토어의 원형이 되었고요. 남성, 여성, 아동을 모두 아우르는 패밀리 브랜드를 만든 것도 랄프 로렌이 처음이었죠. 뿐만 아니라 랄프 로렌은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가정용품까지 출시했는데요. 1983년에 선보인 랄프 로렌 홈 컬렉션은 가구, 조명, 테이블웨어, 심지어 페인트까지 판매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한때 매출이 5억 달러에 달하며 홈 퍼니싱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랄프 로렌의 탁월함이 가장 잘 드러난 영역, 브랜드의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랄프 로렌은 유명 사진작가 브루스 웨버의 도움을 받아서 극강의 미국적인 멋을 선보였고요. 타이슨 베코드, 나오미 캠벨 같은 흑인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랄프 로렌 자신도 스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는데요. 그는 랄프 로렌 광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 카메오로 출연했고요. 그럴수록 랄프 로렌 브랜드는 점점 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갔죠. 1997년 랄프 로렌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랄프 로렌의 핑크 드레스를 입고
찍고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래퍼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의 데뷔 앨범에서 폴로베어 스웨터를 입고 등장했죠. 또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랄프 로렌의 정장을 입었고요. 4년 후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식에서 브룩스 브라더스가 아닌 랄프 로렌 수트를 착용했죠. 그런데요, 늘 꽃길만 걸어왔던 랄프 로렌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2015년 고령의 랄프 로렌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내리막길이 시작된 건데요. 위로는 명품 브랜드, 아래로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또 재고 관리에도 실패하면서 중저가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에서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젊은 소비자들은 랄프 로렌 대신 슈프림 같은 스트리트웨어나 명품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죠.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랄프 로렌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요. 심지어 프랑스의 LVMH가 미국의 랄프 로렌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죠. 그런데 이 시기 침몰하는 랄프 로렌을 구해낸 건 2017년에 CEO로 임명된 파트리크 루베였습니다. P&G 출신의 루베는 랄프 로렌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첫째는 랄프 로렌의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둘째는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던 백화점 내 랄프 로렌 매장을 대거 폐쇄했고요. 대신 독립 매장의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했고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팔라스와 협업하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협력하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결과 랄프 로렌 웹사이트나 독립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 비중이 3분의 2까지 늘어났고요. 캐시미어 스웨터, 블레이저 같은 고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죽을 쓰고 있는 요즘에도 랄프 로렌 매출은 도리어 성장하고 있죠. 또 한국에서도 랄프 로렌은 랄뽕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서 2023년 랄프 로렌의 국내 매출은 5,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의 기업 가치는 한화로 16조 원이 넘습니다. 창업자 랄프 로렌은 여전히 이사회 의장이자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로서 모든 라인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의 재산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되죠. 사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랄뽕을 맞은 랄프 로렌의 엄청난 팬인데요. 만약 저 브랜드보이에게 평생 하나의 브랜드만 입으라고 한다면 저 역시 랄프 로렌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다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랄프 로렌만큼 이 다움이 뚜렷한 브랜드를 본 적이 없거든요. 랄프 로렌의 옷이나 광고에서 로고를 지우더라도 누구나 그것이 랄프 로렌임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에 공개된 HBO의 랄프 로렌 다큐멘터리 제목도 Very Ralph, 즉 매우 랄프 로렌스럽다였죠. 그리고 저는 최근 랄프 로렌의 부활이 바로 이 랄프 로렌 다움을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흐릿했었던 랄프 로렌 다움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랄프 로렌 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랄프 로렌은 어떻게 이 고유한 다움을 창조해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랄프 로렌입니다. 랄프 로렌이 처음 넥타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꿈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화점 블루밍데일에 자신의 넥타이를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블루밍데일에서 구매 의사를 전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넥타이를 4분의 1인치 좁게 만들어야 한다. 폴로라는 이름을 빼고 블루밍데일의 넥타이 브랜드 서튼 이스트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로렌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죠. 자신이 디자인한 넥타이를 수정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거든요. 물론 거절한 후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이었지만요. 그런데 정확히 6개월 뒤 블루밍데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랄프 로렌이 만든 폴로 넥타이를 일체 수정 없이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죠. 훗날 랄프 로렌은 이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넥타이를 수정했다면 지금의 랄프 로렌은 없었을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블루밍데일의 제안을 받았을 때 과연 랄프 로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넥타이 폭을 얼마나 줄이면 될까요? 라고 대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로렌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넥타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건 랄프 로렌을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가 처음 의류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시중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의 아내 리키 로렌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고자 랄프 로렌의 여성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또 백화점에 촌스러운 꽃무늬 침대 시트만 가득한 것을 보고 홈 퍼니칭 라인을 시작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꿈꾸던 음식점을 구현하고자 랄프 로렌 레스토랑까지 만들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랄프 로렌이 패션을 전공한 적도 없고 옷을 만드는 방법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최고의 재단사들과 자신이 꿈꾸던 넥타이와 수트를 만들었고요. 세계 최대의 럭셔리 가구 회사 하워스와 손잡고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또 명품 시계 제조사 리치몬트에 의뢰해서 랄프 로렌 손목 시계를 선보였고요. 이처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랄프 로렌이 꿈꾸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랄프 로렌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랄프 로렌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덕분에 그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은 모두 실제 제품으로 구현됐으니까요. 저는 어떤 것이 성공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원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죠. 이처럼 랄프 로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12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블루밍데일의 넥타이 수정을 거절했던 랄프 로렌의 믿음에서 시작됐고요. 2017년 9월 랄프 로렌의 가을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뉴욕에 위치한 랄프 로렌의 자택 차고였죠. 이곳에는 로렌이 소유한 페라리, 벤틀리, 맥라렌 등 고급 자동차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패션쇼에서는 이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의상들이 소개됐습니다. 패션쇼의 테마는 자동차와 패션의 결합이었고요. 이 쇼는 세계적인 자동차 컬렉터 랄프 로렌의 위상을 잘 보여준 자리였는데요. 그가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제조된 스포츠카와 럭셔리 자동차 70여 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만 해도 무려 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랄프 로렌이 다른 컬렉터들과 다른 점은 그의 자동차를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아 옷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구 디자인에도 이 영감을 녹여냅니다. 최근 공개된 랄프 로렌 홈 모던 드라이버 컬렉션을 살펴볼까요? 클래식 자동차 가죽으로 만든 소파, 맥라렌 F1에서 영감을 받은 안락 의자가 컬렉션에 포함됐습니다. 또 벤틀리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테이블 램프, 속도계를 모티브로 한 접시,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닮은 디너웨어 세트도 큰 주목을 받았고요. 이렇듯 랄프 로렌은 클래식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클래식과 현대의 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랄프 로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자이너가 결코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을 이겨낸 클래식을 가져다 그만의 해석을 더해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을 완성하는 거죠. 실제로 랄프 로렌이 시즌 컬렉션을 준비할 때는요, 리그라는 방을 만들어서 한쪽 벽면에 사진, 인형, 스케치, 직물 견본 등을 가득 채워둔대요. 거기서 영감을 주는 아이템을 조합해서 그 시즌에 컬렉션을 만든다고 하고요. 이 방식으로 그는 미국 동부 명문학교의 격식 있는 패션을 가져다 믹스했고요.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처럼 서부 개척 시대의 웨스턴 스타일을 섞었습니다. 심지어 랄프 로렌의 대표 상품 폴로 셔츠도 믹스의 산물인데요. 이 셔츠의 원조는 라코스테입니다. 그런데 랄프 로렌은 라코스테 셔츠를 가져다 소재를 개선하고 색상은 무려 24가지로 확대한 거죠. 또 랄프 로렌의 폴로베어 캐릭터 역시 믹스의 결과물입니다. 랄프 로렌은 1990년대 스테이프사의 테디베어를 가져다가 폴로베어로 변형시켰고요. 이 캐릭터를 스웨터나 스웨셔츠 같은 의류에 접목시킨 거죠. 이후 폴로베어는 30년 넘게 랄프 로렌의 마스코트로 활약했고요. 사실 랄프 로렌이 늘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다 보니까 패션계에서는 그를 옥스포드 셔츠, 치노 팬츠 같은 평범한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다, 모방에 능한 장사꾼이다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랄프 로렌의 생각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칼 라거펠트 같은 천재적인 디자이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디자이너가 될 생각조차 없었다고 고백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점이 그의 성공 비결이 되었죠.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옷보다는 익숙함과 신선함이 조화된 그의 디자인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웠으니까요. 좋은 취향만으로는 50년 동안 지속되는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클래식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고 있고요. 2018년 9월 랄프 로렌의 창립 50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이날 랄프 로렌은 턱시도에 청바지를 매치한 스타일로 등장했는데요. 1970년대 어느 시상식에서 랄프 로렌이 처음 선보인 바로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비평가들은 그가 드레스 코드를 무시했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날은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간 랄프 로렌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비결이 믹스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198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크루가 탄생했습니다. 이 크루의 이름은 로우 라이프, 폴로에서 앞에 두 글자를 뺀 이름이었죠. 로우 라이프의 크루가 되는 조건은 하나, 폴로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로우 라이프로 인해 뉴욕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폴로를 입고서 플렉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도 폴로 제품은 상당히 고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로우 라이프 멤버들이 선택한 방식, 폴로 제품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럼에도 로우 라이프가 폴로를 열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랄프 로렌이 세일즈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이들 또한 매료되었거든요. 폴로를 통해서 엘리트들만이 누리던 스타일을 자신들도 경험하고 싶다는 저항 정신도 있었고요. 이처럼 랄프 로렌은 옷을 통해 누구나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판타지를 파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단순히 옷이 아닌 꿈을 파는 디자이너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은 당연히 랄프 로렌 자신에게서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은 그의 장래 희망은 백만장자였고요. 또 그는 틈날 때마다 대부호 벤더빌트 가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뉴욕 5번가의 저택에서 사는 걸 꿈꿨고요. 그리고 랄프 로렌이 패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품어온 그 꿈을 브랜드에 녹여낸 거죠. 이건 넥타이 브랜드명을 폴로로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 폴로를 할 수는 없었지만 폴로 랄프를 담은 넥타이를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은 다른 브랜드들이 단순히 옷을 팔 때 넥타이나 스웨터에 꿈과 스토리를 담아서 판매해온 겁니다. 무려 57년 전부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랄프 로렌을 월트 디즈니에 비유합니다. 랄프 로렌 본인도 자신을 디자이너보다는 영화 감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 랄프 로렌의 연출력은 특히 광고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그가 제작한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강조하는 대신 누구나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냅니다. 목가적인 전원 풍경과 대저택, 스포츠카와 여러 마리의 말들이 배경을 장식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에서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녀들이 피크닉을 즐기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광고에는 랄프 로렌의 가족들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건 많은 가정이 붕괴된 시대에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판타지를 판매하는 전략이죠. 이 스웨터를 입으면 우리 가족처럼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하는 거고요. 또 랄프 로렌은 그가 창조한 아메리칸 드림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주로 스포츠를 통해서요. 랄프 로렌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부터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유니폼을 제작했고요. US 오픈과 윈블던 대회를 오랜 기간 후원했습니다. 그때마다 랄프 로렌이 창조한 풍요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세계인들을 매혹시켰고요. 모두가 랄프 로렌 클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모두가요. 영화 리플리를 보면 주인공 맷 데이먼이 상류층의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로 랄프 로렌을 입고서 신분이 상승한 느낌을 얻는 겁니다. 패션 브랜드가 업의 본질을 꿈 비즈니스로 정의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57년 역사의 랄프 로렌이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창업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그것을 브랜드로 구현했습니다. 클래식과 현대를 믹스해서 다름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마치 영화 감독처럼 옷이 아닌 꿈을 판매했죠. 래퍼 제이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행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랄프 로렌이 되고 싶나요? 이처럼 랄프 로렌은 유행과는 정반대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 비결 은 옷의 퀄리티 때문도 메타버스 같은 최신 트렌드를 잘 공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랄프 로렌 다음을 잘 구축하고서 전파했기 때문이었죠. 그 랄프 로렌 다음을 만든 재료는 믿음과 믹스 그리고 꿈이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랄프 로렌처럼 여러분만의 다음을 뚜렷하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브랜드를 꿈꾸시나요? 감사합니다. I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that showed my cards. I took my talks right from your heart. I laid them down.